안녕하세요. 보상튜브의 김지훈 손해상사입니다. 오늘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현재 민식이 부모님들이 상대 측 보험회사에 7억여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금액을 청구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만 말씀드린다면 과속에 대한 거짓말이나 경찰서장이나 불륜설 등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시간 민사를 검토한 데에 이어 오늘은 형사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1심에서 2년 금고형이 나옴으로써 현재 구속수감 중인 상황입니다. 해당 판결에 대한 언론 인터뷰를 보시면 민식이 부모님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벌에 탄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가해자에게 일절의 용서가 없으니 최대한 양형을 구해서 판결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근본 7억 원 청구와 관련해서 민사와 형사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억 원으로 소송으로 제기된 민사 금액은 현재 형사사건과 무관한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채권 양도 등 복잡한 법적 절차가 있지만 이러한 내용 없이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억 원에 대한 민사는 전적으로 보험회사와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민사에 대해서는 민식이 부모님은 재판을 하건 합의를 하건 보험회사와 종결 지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일 민사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거의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당일 사건은 민식이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런 사고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이라든지 무면허 운전이나 심각한 과속 정도의 사고가 아니면은 대부분 집행유예 형 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구속수사가 이루어졌으며 실형까지 선고되었죠. 이 실형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엔 적절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식이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는 등의 루머가 있긴 하지만 결국 영장 청구와 구형은 검사가 하는 것이고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민식이를 친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였느냐 말았느냐, 이건 양측 의견이 다르니 저는 일단 합의를 시도하였다에 무게를 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이런 식으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사죄를 하였음에도 이를 응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을 걸게 되죠. 그런데 이 공탁 제도를 이용하는 게 요즘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탁을 걸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로 이를 알아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사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운전자 보험에 잘 가입되어 있다면 이런 법률 비용에 대해서 구제를 받겠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비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구제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 중에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비금이 어느 정도 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실무적으로는 대략 4천만 원 플러스 알파 정도 금액이 책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사합의금의 개념은 조금 대중이 없습니다. 이건 상대방이 운전자 보험이 있느냐, 재정 능력이 어떠하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속 수감 중이냐, 실형이 예상되느냐 등도 여기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는 가해자가 직접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면은 형사합의금 자체는 애초에 의미가 없는 금액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가해자가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서 진심 어린 선처를 호소하고 용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형사합의금 없이 조용히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절의 형사합의를 원치 않아서 합의도 공탁도 전혀 필요 없다고 하면은 1억을 줘도 되지 않는 게 이 형사합의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민식이 사고의 경우에는 민식이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원했고 합의나 공탁을 전혀 이용하지 못한 곳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형이 선고되게 된 것이죠. 민식이 부모님들이 상대 측에게 거액의 형사합의금을 요구했는지 일절 형사합의 의사 없이 처벌을 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민식이 부모님들이 민사건, 형사건 모든 법적 절차를 이용해서 스스로의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이롭도록 처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용서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을 부모님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실무를 하면서 피해자분들의 가해자가 이런 식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형사합의금, 형사합의 필요 없으니 그냥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가해자가 실형을 받게 되면 당시에는 법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받아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악이 없는 가해자가 형을 살게 되면 피해자 유족들도 두 다리 뻗고 자기가 힘들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건을 종결짓는 건 확정 판결이 나온 때가 아니라 가해자의 진정성 어린 사과와 피해자의 용서로 종결이 매듭짓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망자가 살아있다고 가정할 경우 그 사람은 처벌을 원했을지 용서를 원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시청자 여러분 모두 그분들에게 용서를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반대로 시청자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식으로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다면 다른 타인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이는 전적으로 아주 개인적인 것이며 당사자들의 판단의 영역입니다. 민식이 부모님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루머가 재생산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이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계속 컨텐츠가 생기는 것들은 이 컨텐츠 자체가 인지도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얼굴을 내세워서 말도 못하는 이상한 복면이나 가면 쓴 사람들이 민식이 사건을 줄줄이 읊어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런 가짜뉴스의 재생산에 대해서 막기 위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밟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근본 유튜버 고발만으로 일단락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런 논쟁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발로 대처하게 된다면 앞으로 증오가 증오를 낳는 결과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민식이 부모님은 여야 간에 쟁점이 있는 법안을 언론에 얼굴을 내밀고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이제 개인이 아닌 공인의 정도의 인지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 김민식 군을 위해서라도 언론 인터뷰나 고소 고발 등을 함으로써 입방아에 오르는 것을 자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을 내놓고 입법을 할 때는 국민 개인의 권리고 대중의 입방아에 올라 루머의 중심에 설 때는 일개 개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원하건 원치 않건 공인과 같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면 대중들은 부모님에게 좀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유튜브를 하면서 얼굴과 이름이 유튜브 영상에 올라오고 많은 악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판단한 저의 방식이고 그에 대한 대가는 저 스스로 치러야 하겠죠. 현재 가해자는 2년 금고형에 처해졌는데 이에 대해서 항소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단순히 항소의 의의를 둘 것이 아니라 민식이 부모님에게도 다시 용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고 김민식 군이었다면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용서를 원했을까요? 2019년 9월에 난 사고가 이제 반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논란을 종결짓는 용서는 당사자의 몫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꼭 깊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구성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